엄마, 미안해요. Mom, I'm 전화기 너머 sorry.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핀란드가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 여성이 4년 만에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이어진 비보. 부모님 몰래 국제결혼을 한 벨라루스 여성이 마주한 진실의 순간, 그녀의 눈물 어린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기 어려운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몰래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산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4년이나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죠. 뒤늦게 한국인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벨라루스로 향한 그녀가 공항에서 보게 된 충격적인 광경.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태어난 안나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다국적 식품회사에 입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그리고 성실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벨라루스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길 바라셨어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죠. 안나, 너는 우리 국가의 미래야. 좋은 사람 만나 안정된 가정을 이루렴. 그런 부모님의 기대는 제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민스크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항상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거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저의 일상은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생활이었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가 찾던 설렘과 의미는 느낄 수 없었어요. 무언가 더 큰 세상, 더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거기서 민수라는 한국 남성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교환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를,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주고받는 메시지는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언어 교환을 넘어 점점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문화, 가족,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민수는 경상도 시골 출신으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나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자신의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끌렸습니다. 벨라루스 남자들과는 달리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수 씨, 벨라루스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그리고 몇 주 후 정말로 그가 민스크 공항에 나타났어요. 처음 실제로 만났을 때의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민스크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제 고향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민수의 눈에 비친 벨라루스는 신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순수한 관심과 호기심이 저에게도 전해져 마치 처음으로 이 도시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저는 민수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준비한 한국 선물을 가져왔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나, 이건 안 돼.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너는 여기서 좋은 벨라루스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민수가 떠난 후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한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가장 큰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에서 핀란드 지사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요.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올게요. 부모님은 너무 놀라셨지만 제 커리어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삼키며 짐을 쌌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비행기는 핀란드가 아닌 대한민국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의 심장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지만 민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벨라루스의 과거와 한국의 미래 사이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안나.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공부책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제가 곧 살게 될 곳을 상상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아니면 조용한 시골? 민수는 경상도 시골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게 낯설고 두렵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비행시간은 길었지만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민수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안아주었을 때 이제 집에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민수의 차에 올라탔을 때 한국의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보이는 높은 빌딩들,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풍경,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안나, 피곤하지? 일단 서울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고향으로 가자. 민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작은 호텔에 머물렀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수의 고향인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녹색 논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벨라루스의 평원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여행 끝에 마침내 민수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조용했어요. 몇십 채의 집이 모여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죠. 민수의 부모님은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안나예요. 민수의 소개에 저는 긴장한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셨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 며느리 예쁜 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눈빛에서 환영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큰 결혼식은 없었지만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니 대단하네. 도시에서 온 줄 알았더니 외국에서 왔구나.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처음 몇 주는 마치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무게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문화 차이도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맵고 자극적이었고 매 끼니마다 나오는 김치는 처음에는 정말 먹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며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노력했죠. 안나야, 한국 사람 되려면 김치부터 잘 먹어야 해. 시어머니의 말씀을 민수가 통역해 주었어요. 농촌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새벽부터 시작되는 농사일은 너무 낯설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셨고 민수도 인근 도시의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가상의 핀란드 생활을 꾸며내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헬싱키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배경으로 사용하고 회사 생활에 대한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안나, 일은 어때? 언제쯤 벨라루스에 올 수 있니?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통화가 끝난 후 항상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한국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고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지는 말은 없으셨지만 가끔 마을에서 열리는 행사에 저를 데려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매일 피곤한 모습으로 귀가했지만 항상 제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의 단순한 질문에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추운 겨울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에 불을 미리 켜두거나 비 오는 날,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오는 작은 배려들. 그런 모습들이 모여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이제 부모님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죠. 엄마, 아빠, 사실 여기서 만난 핀란드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에요. 부모님은 너무 놀라셨지만 결국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안나,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하지만 빨리 너와 내 남편 그리고 아기를 보고 싶구나. 그 말에 더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매일 영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임신 중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수도 더 자주 집에 일찍 돌아와 저를 돌봐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며 아기 이름을 고민하기도 했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기는 민수를 닮은 동그란 눈과 제 높은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한 아름다운 결실이었죠. 시부모님은 손자의 탄생에 너무나 기뻐하셨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 기쁨의 순간에도 제 마음 한편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손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영상통화로 아기를 보여드렸지만 직접 안아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눈빛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 생활은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도 어느 정도 끓일 수 있게 되었고 명절 음식 준비도 시어머니와 함께 했죠. 2년이 지나고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아이는 제가 더 한국적인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도 이해하고 미역국의 의미도 알게 되었어요. 산후 도우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이웃들의 방문과 선물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벨라루스의 도시 직장인이 아닌 한국 시골의 엄마로 정체성이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로움이었죠. 결혼 3년 차, 저는 더 이상 집에만 있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서 저만의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시골 마을 근처 작은 도시에 한식 요리 학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걱정했어요. 안나, 혼자 버스 타고 다닐 수 있겠어? 하지만 제 결심을 보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좋아. 꼭 성공할 거야. 요리학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출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요리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도 있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출신 수미, 베트남 출신 하, 그리고 필리핀 출신 마리아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도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수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7년을 살았고 한식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성공 이야기는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요리학원에서는 한국 전통 요리부터 현대적인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것을 배웠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기본적인 한식부터 시작해 점차 어려운 요리들도 도전했습니다. 특히 한식의 기본 인장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이 가진 깊은 맛과 역사적 의미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종종 근처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고향 이야기,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마리아는 필리핀 음식점을 열고 싶다고 했고 하는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어느 날 선생님이 한식조리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외국인들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자격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기뻐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안나,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시부모님도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한식 자격증을 딴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라고 하셨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 복잡한 조리 과정, 그리고 엄격한 평가 기준까지.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민수는 종종 제 옆에 앉아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실전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필기 시험은 통과했지만 실기 시험에서 실수를 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시간 관리도 실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위로해 주었죠. 괜찮아, 안나.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두 번째 도전에서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실기 시험에서 더 잘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연습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와 함께 요리를 하며 비결을 가르쳐 주셨고 마을 이웃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도전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자격증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특별히 축하 파티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엄마 최고! 라고 외쳤어요. 시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단지 결혼해서가 아니라 제 노력으로 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닌 한식조리사 안나로서의 정체성이 생긴 거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식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식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가던 중 언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빨리 와. 민스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고향 하지만 그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출구에서 언니를 발견했고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안나. 엄마는 어제 돌아가셨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수가 얼른 제 허리를 붙들어 주었지만 무너지는 마음은 누구도 붙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이모와 낯선 환경에 당황했지만 제 슬픔을 느꼈는지 조용히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너를 기다렸어. 안나가 오면 꼭 안아주고 싶다고 하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왜 진작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을까? 이제는 엄마를 다시 볼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이었죠. 안나, 너 핀란드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들의 질문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묵묵히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 핀란드에 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 민수고 이 아이들이 손주들이에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안나.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항상 너에 대해 걱정하셨어. 결국 난 탐정을 고용했고 네가 한국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하지만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민수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우리 가족을 돕고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리감을 두셨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민수가 우리 전통 방식으로 머리를 숙여 엄마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하셨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저희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은 놀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까? 두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가 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라면 분명 손주들을 안아주며 기뻐하셨을 텐데. 그리고 제 남편을 만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텐데. 그 모든 기회를 제가 영원히 빼앗아버린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안나,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 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는 네가 행복한 걸 알고 계실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언니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어린 시절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벽에 붙은 포스터들, 책장에 꽂힌 책들, 그리고 창가에 작은 화분까지.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제 핸드폰 번역 앱을 사용해 기본적인 인사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점차 민수에게 마음을 여셨어요. 특히 민수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시고는 좋은 아빠구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비록 뜻을 모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벨라루스의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 들어보지 못한 언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신기한 모험이었습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것을 처음 본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민수와 아이들에게 어색해하셨지만 금방 정을 주셨어요.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면 눈시울을 붉히셨죠. 안나, 너희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고향을 좀 보여줘라. 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민스크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란 집, 학교, 그리고 자주 가던 공원까지. 민수와 아이들에게 제 과거를 보여주는 것은 묘한 감정이었어요.
마치 두 개의 세계가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스크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많은 추억을 떠올렸어요. 친구들과 뛰어놀던 공원, 첫 데이트를 했던 카페, 그리고 대학 캠퍼스까지. 모든 장소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이 더 이상 집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는 것처럼 추억은 선명했지만 현재의 저와는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생 이리나의 집에 들렀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안나, 나도 결혼했어. 그리고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거야.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리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언니.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동생의 남편 파벨은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고 민수와도 의외로 잘 통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그들이 함께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 전체가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요리를 선보였고 모두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불고기와 잡채는 특히 인기가 좋았어요. 아버지는 한국 음식의 맛에 놀라시며 생각보다 맛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네가 우리 안나를 잘 돌봐주고 있니? 민수는 서툰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아들아. 그 말을 들은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두 남자의 마음은 통한 거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어요. 두 가족이 이렇게 만나 서로를 받아들이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리나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저희 부부를 아이의 대부모로 지명했어요. 언니, 네가 한국에 살아도 우리는 항상 가족이야. 내 아이에게 두 문화를 모두 알려주고 싶어. 세례식장에서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재회했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에 놀라워했지만 응원해 주었어요. 안나, 너 정말 용감하구나.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 친구 나타샤는 특히 한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해? 그리고 거기 음식은 어때? 저는 웃으며 진실을 말했어요. 드라마와는 조금 달라. 하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그리고 음식은 처음엔 매웠지만 지금은 정말 맛있게 느껴져. 마지막 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안나, 너희들이 한국에 돌아간 후에 내가 방문해도 될까? 너무 기뻤어요. 당연하죠, 아빠.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집은 작지만 항상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좋아. 그럼 내 은퇴 후 첫 여행지는 한국이 되겠구나. 벨라루스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엄마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홀로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정말 가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인사드리고 가네요. 엄마가 못 보신 모든 것들, 제 결혼식, 아이들의 첫 걸음마, 첫말.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약속해요.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게요. 엄마가 항상 바라셨던 대로요. 무덤에 꽃을 놓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 괜찮아, 안나.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제 가족들이 저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시골 생활에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느꼈던 행복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안나, 괜찮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너무 좋아. 아이들은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구경하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 가면 할머니한테 벨라루스 이야기 해줘도 돼? 큰 아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 말에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안나야, 고향에 다녀오니 어땠니? 많이 힘들었지? 민수가 통역해주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감사하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이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를 모두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벨라루스의 딸이자 한국의 며느리로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한식 자격증을 바탕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안나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에서는 한국 음식과 벨라루스 음식을 함께 판매했어요.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민수는 제 꿈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안나, 넌 할 수 있어.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시골 마을 근처 작은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위치였어요. 처음에는 가게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리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준비해 나갔어요. 개업 첫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올까? 내 요리를 좋아할까?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온 동네 주민들, 요리학원 친구들, 그리고 시부모님이 데려온 친지들까지.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김치 피로시키와 보르시 비빔밥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한국인들은 낯선 벨라루스 음식을 맛보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고, 가끔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퓨전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제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그는 퇴근 후에도 가게 청소를 돕고 재료를 사오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종종 가게에 들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벨라루스 음식을 맛보시고는 안나야, 이거 정말 맛있다. 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가게에서 숙제를 하거나 손님들과 놀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배우며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할 수 있었고 김치와 보르시를 같이 먹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죠. 일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정말 특별하네요 라고 말해줄 때였습니다. 특히 한 노부부는 제 벨라루스 스프를 드시고 옛날 시골에서 먹던 맛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때 저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추억과 감정을 담은 문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카페가 안정되자 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벨라루스어를 가르치는 채널을 개설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중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로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제 두 세계가 만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벨라루스 안나도 한국 며느리도 아닌 그저 저 자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 약속대로 한국에 가려고 해. 다음 달에 갈 수 있을까? 너무 기뻤어요. 빨리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한 달 내내 집을 청소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장소들을 메모했습니다. 민수도 러시아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인어른이 오시니까 제대로 대화하고 싶어. 아버지가 도착하던 날 온 가족이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손으로 만든 환영 팻말을 들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안나, 네가 자랑스럽다. 시부모님과 아버지의 만남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지셨어요. 특히 시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이가 비슷하셔서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구경하셨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아름답구나. 네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좀 이해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구나. 아버지는 2주 동안 저희와 함께 지내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셨어요. 농촌 생활, 한국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특히 마을 노인회관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윷놀이를 배우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분 다 규칙을 잘 모르셨지만 함께 웃으며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버지와 시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양국의 음식을 준비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김치를 권하셨고 아버지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작은 교류가 저에게는 무척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두 가족,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밤 저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국 음식과 벨라루스 음식을 함께 차렸죠. 김치와 보르시, 불고기와 드라니키 감자전과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안나,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하구나.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는 거란다. 그리고 가족은 어디에 있든 항상 가족이지. 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마음속에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할 비밀이 없어졌으니까요. 일상으로 돌아와 카페 운영과 아이들 돌보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나 씨, 혹시 우리 학교 다문화 교육 주간에 아이들에게 벨라루스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해봐, 안나. 넌 이야기를 정말 잘하잖아. 그렇게 저는 교실 앞에 서게 되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초등학생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혹시 벨라루스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아이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쳐 벨라루스의 위치를 보여주었고 제가 준비한 고향 사진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눈 덮인 민스크의 거리,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음식들까지.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특히 제가 가져간 전통 인형에 모두가 매료되었죠. 와, 정말 예뻐요. 네, 저도 갖고 싶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여자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외국인 엄마를 가졌어요. 필리핀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가끔 놀려서 속상해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하지만 알아?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다른 친구들이 하나의 세계만 볼 수 있을 때 넌 두 개의 세계를 모두 볼 수 있거든. 아이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크면 클수록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될 거야. 수업이 끝난 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의 다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 손님으로 오다가 점차 친구가 되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었죠.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카페 문을 닫은 후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조언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 사실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힘들다는 걸 말 못하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마리아, 진실을 말하는 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점차 커지고 무지개 모임이라는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나라 음식을 가져와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기도 했어요. 때로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놀게 했죠. 그러던 중 마을 축제 때 다문화 음식 부스를 운영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모두가 함께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 대표 음식을 선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축제 당일 우리 부스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벨라루스의 드라니키 감자전, 필리핀의 룸피아, 베트남의 쌀국수, 태국의 팟타이까지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평소에는 다문화 가정을 어색해하던 마을. 어르신들도 우리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맛있구먼. 안나 며느리가 만든 거요? 시어머니는 그날 내내 제 옆에서 도와주셨고 다른 나라 어머니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다들 고생이 많지. 멀리서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대단해. 축제가 끝나갈 무렵 마을 이장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마을 축제가 더 풍성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 모임의 여성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리아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고 베트남에서 온 하의 어깨에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작은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마치 내가 마을의 진짜 일원이 된 것 같아.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언제나 이곳의 일원이었어, 안나. 다만 이제 모두가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날 이후 무지개 모임은 마을의 공식적인 모임이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돕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서로의 경조사에 함께했습니다. 가장 기쁜 일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업하셨어. 그리고 내가 발표했어. 우리 엄마는 벨라루스에서 왔고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한때는 숨기고 싶었던 제 정체성이 이제는 아이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니.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무지개 모임을 통해 저는 많은 친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와는 특별한 우정이 생겼어요. 그녀는 저보다 훨씬 어렸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고향 가족들에게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숨기고 항상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리아,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내 경험상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그녀는 제 조언을 듣고 용기를 냈고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셨답니다. 안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마리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큰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놀라서 급하게 학교로 달려갔더니 아이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 열이 너무 높네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보건 선생님의 말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문제는 그날 민수가 출장으로 멀리 가 있었고 차도 없었다는 거였죠. 시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전화했어요. 마리아, 미안한데 급해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10분도 안 돼서 마리아가 남편 차를 몰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어서 타요, 언니. 우리 남편이 차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독감이라 진단하셨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침착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입원 수속부터 필요한 물품 구비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곁에서 지원해 주었어요. 밤이 되자 마리아는 언니, 내가 아이 옆에 있을게. 언니는 집에 가서 작은 아이 돌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지만 그렇게 큰 부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마리아. 이미 많이 도와줬는데.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예전에 우리 엄마 수술 때 얼마나 도와줬는지 기억나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작년에 마리아의 어머니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이 도움을 주었는데 마리아는 그걸 잊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집에 돌아와 작은 아이를 돌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더니 마리아는 밤새 아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아이는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마리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무지개 가족.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꼭 피로 맺어진 관계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가 3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무지개 모임의 다른 친구들도 번갈아가며 도와주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하는 맛있는 닭죽을 끓여왔고 태국에서 온 수아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었죠. 시어머니도 매일 병원에 와서 정성껏 간호해 주셨고요. 퇴원하는 날 민수도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마리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안나 언니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무지개 모임 친구들과 그 가족들, 시부모님, 그리고 마을의 여러 이웃들까지 초대했어요.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풍성한 식탁을 차렸죠. 식사 중에 마을 이장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이웃들이 있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그날 밤 민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안나, 한국 생활 후회한 적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든 순간들은 많았지. 특히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지만 후회는 없어. 여기서 내 진짜 모습을 찾았고 또 다른 가족도 만들었으니까.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자랑스러워, 안나. 넌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온 그 모험적인 선택이 결국은 저를 더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벨라루스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리나, 혹시 방학에 너희 가족이 한국에 놀러 올 수 있을까? 동생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꼭 가보고 싶었어. 그렇게 우리는 동생 가족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방문하셨지만 동생과 그 가족은 처음이었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 함께하고 싶은 경험들을 리스트로 만들며 설렜어요.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두 가족의 아이들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사촌으로서 금방 친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동생 가족의 만남도 기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모험적인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동생 이리나와 그 가족이 한국에 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벨라루스 전통 요리도 준비했어요. 아이들은 사촌을 만난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리나의 남편 파벨과 5살 된 아들 미하일, 그리고 돌이 막 지난 딸 나타샤까지. 4년 만에 보는 동생은 훨씬 성숙해 보였고 아이들은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안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리나가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제 너희가 왔으니 더 완벽해졌어.
제 대답에 우리 둘 다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관광 가이드가 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주고 한국 생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주었죠. 이리나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부모님과 민수가 현관에서 맞이해 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손짓으로 환영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이리나의 아이들에게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한복 모양의 미니어처 인형이었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풍성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한국 음식과 벨라루스 음식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죠.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제가 준비한 벨라루스 전통 스프쉬와 감자 요리 드라니키까지.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식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이리나가 물었어요. 안나, 어떻게 이렇게 두 문화를 잘 섞을 수 있니? 음식도 생활도. 생각해보니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모든 게 낯설고 김치는 너무 맵고 한국어는 너무 어려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꼭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걸. 이리나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두 세계의 풍요로움을 모두 경험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김치를 먹으면서 벨라루스 동요를 부르고 한글과 키릴 문자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이리나 가족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선 마을 주변을 돌아보았고 특히 무지개 모임의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친구들은 이리나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었고 언어가 달라도 웃음으로 소통했어요. 하루는 근처 전통시장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리나는 다양한 한국 식재료와 물건들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는 재미에 푹 빠졌죠. 떡볶이, 호떡, 붕어빵까지. 그녀의 아들 미하일은 특히 어묵 국물을 정말 좋아했어요. 안나, 이건 정말 맛있다. 벨라루스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이리나가 호떡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을 할머니들과 마주쳤어요. 그분들은 이리나 가족을 보시고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안나 며느리 동생이요? 참 이쁘구먼. 할머니들의 칭찬에 이리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근처 유명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절과 아름다운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리나는 끊임없이 사진을 찍었고 파벨은 한국 건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지은 걸까? 나무로만 만들어졌는데 수백 년을 버티다니. 파벨의 감탄에 민수는 자랑스럽게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사찰 방문 후 우리는 근처 전통찻집에 들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리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나,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 어떻게 부모님 몰래 이렇게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아마 사랑의 힘이었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무모함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했어. 이리나의 눈에 감탄이 어렸어요. 넌 항상 용기 있었어.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해냈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랬나? 나는 그냥 두려움이 많은 보통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안나. 넌 정말 특별해. 지금 내 모습을 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인정과 지지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무지개 모임 친구들과 마을 이웃들이 모두 모인 작은 파티였어요. 각자 자기 나라의 전통 음식을 가져와 나누고 민속 노래와 춤도 선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히 송편을 만드는 법을 이리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리나는 벨라루스 전통 빵 만드는 법을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의 공연이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이리나의 아들 미하일, 그리고 무지개 모임 친구들의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작은 공연이었죠.
한국 전통 동요와 벨라루스 노래를 번갈아 부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큰 아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 친구이자 가족이에요. 그게 바로 무지개 가족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이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리나는 떠나기 전날 밤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안나, 네가 정말 부럽다.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리나, 너도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어. 어쩌면 벨라루스와 한국을 오가는 비즈니스를 함께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이리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데? 파벨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우리는 밤늦도록 미래의 꿈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벨라루스를 잇는 작은 다리를 놓는 꿈이었어요. 이리나 가족이 떠난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것처럼 제 삶이 더욱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저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준 덕분에 마음의 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안나, 여기 공모전이 있네.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에세이 공모전이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공모전인데? 도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거야. 다문화 가정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래. 안나가 한번 참가해보면 어떨까? 처음엔 망설였어요. 글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도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무지개 모임의 친구들이 적극 응원해 주었습니다. 언니, 꼭 해봐요. 언니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마리아가 힘을 실어주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벨라루스 여성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 가족들에게 거짓말했던 죄책감, 어머니의 임종을 놓친 후회, 그리고 결국 진실을 말하고 얻게 된 자유와 행복까지. 글을 쓰는 과정은 마치 치유의 여정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저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에세이를 제출하고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제 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거였죠. 도청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공식 초대장까지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민수와 아이들, 시부모님, 그리고 무지개 모임의 친구들까지 모두 함께 자리해 주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되고 단상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안나님의 이야기는 진정성과 용기가 돋보였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결국은 두 세계를 모두 품게 되는 여정. 많은 다문화 가정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짧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많은 두려움과 거짓말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실과 용기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한국 가족들, 그리고 멀리 있어도 항상 저를 사랑해준 벨라루스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상식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다른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화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민수는 꽃다발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벨라루스와 한국 국기가 새겨진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내 정체성의 일부니까.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상 소식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그로 인해 저희 카페에도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종종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그녀도 외국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가족의 반대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나 씨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는 게 결국은 더 쉬운 길이에요. 가족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고 몇 달 후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결국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요. 에세이 수상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새로운 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두 문화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두세 개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과 아이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카페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다문화 대화의 밤을 열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하시고 일이나 가족도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지개 모임의 친구들과 함께 국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각 나라의 전통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특별한 행사가 될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벨라루스 여성도 한국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안나입니다. 두 문화를 사랑하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안나.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찬 여정이.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니까요. 제 삶이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여정이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이어졌어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문화와 국경을 넘어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여러분의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